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에는 저 녀석은 바보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속담에 사람이 미치다는 소리를 3번 들으면 성공한다고 그랬죠. 뭔가 도전하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곳에 새로운 성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보처럼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헬렌 켈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었죠. 물론 차후 부단한 연습 끝에 어느 정도 어눌하지만 말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헬렌 켈러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죠. 설리반 선생님이 비전을 보여주었고 그 비전에 의해서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수업을 마치면 우리 학생들은 로그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직접 로그인에 필요한 회원가입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벤치마킹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어떤 정보들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회원 테이블에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끌어내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끌어낼 수도 있고 벤치마킹을 통할 수도 있죠. 우리는 벤치마킹을 좀 더 강조를 해왔습니다. 회원과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도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로그인의 업무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것과 2학년 때 게 있었는데 이제 2학년 것만 살펴보긴 하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리퀘스트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느냐? 오센티케이트, 인정을 요청하죠. 인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입력으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자, 웹서버는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웹서버는 DB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셀렉터를 요청하죠. 멤버스 테이블로부터 비밀번호를 요청하는데 내가 가지고 들어온 아이디와 일치하고 내가 가지고 들어온 패스워드와 일치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패스워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테이터스라는 게 한계가 더 있긴 하지요. 그러면 DB 서버에서 이제 웹 서버로 결과가 주어지겠죠. 자, 결과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저 아이디가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어서 유일성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결과가 있으면 인정에 성공했고 결과가 없으면 인정에 실패했다 이렇게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리스판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회원가입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죠. 회원가입을 할 때는 사용자가 리퀘스트 요청을 합니다. 레지스터, 회원 등록을 요청하죠. 그때 우리는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 사용자 정보는 멤버스 테이블에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웹서버는 DB 서버에게 insert into 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레코드 하나만 추가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되죠. insert into 구문은 DB 서버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다만 유저 아이디는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유일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 중복 검사는 필요하게 됩니다. 자, 멤버스 테이블 이와 같이 생겼죠. 멤버스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ERD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참조 무결성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참조 무결성이 성립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이미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use ID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죠. 패스워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됩니다. name 사용자 입력 필요합니다. 닉네임 사용자 입력 필요합니다. 이메일 사용자 입력 필요합니다. birthday 사용자 입력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사용자 입력 필요하죠. 주소 사용자 입력 필요합니다. 반면 join data 현재 날짜니까 현재 날짜 데이터베이스 함수 get data 써주면 되죠. 스테이터스 로그인하는 것은 활동하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거죠. 탈퇴일 이유가 없습니다. U그레이드 처음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의 등급은 일반 등급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활동 실적에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어드레스까지 주소까지는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지만 아래 3개의 데이터는 사용자가 꼭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use ID는 그 사용자가 무엇을 통해서 입력을 할까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컨트롤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비밀번호, 네,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름, 텍스트 박스 통해서 입력해 주면 되죠. 이메일, 텍스트 박스 통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메일은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ID 그리고 해주고 그 뒤쪽에 사이트를 표시해주고 여기에 드랍다운 리스트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자, 우리는 밸리데이션 컨트롤을 사용하고 텍스트 박스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생일의 경우에는 입력을 할 때 연 빼기 월 빼기 1 형태의 입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그 입력을 하라 그러면 연 2자리, 월 2자리, 1 2자리 연속 쓰기도 하고 빼기를 찍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랍다운 리스트로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연, 월, 일 이렇게 세 가지의 입력을 받고 빼기를 추가해 가지고 데이터가 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죠.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그냥 참조를 할 자료라서 그냥 텍스트 박스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소 텍스트 박스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는지 또한 어떤 컨트롤로부터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을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저장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저장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은 빨간 거 2가지를 핵심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SQL 문을 모아둔 프로시저입니다. 우리 메서드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처럼 프로시저 안에 SQL 문이 있고 순서대로 실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정의되는 위치도 데이터베이스 서버, 실행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장 프로시저는 몇 가지 강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웹서버가 바쁠까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바쁠까요? 네,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에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그 웹서버는 그냥 바로 응답을 주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갔다 와서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웹서버가 비지 상태이죠. DB 서버는 좀 그 가벼운 상태입니다. 근데 저장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부에서 동작되니까 웹서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로드 밸런싱이 이루어짐으로써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합니다. 요즘은 네트워크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트래픽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 프로시저가 3가지 형태 1번, 2번, 3번 3가지 형태의 업무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웹서버에서 DB 서버까지 어떤 일들이 원래는 이제 저장 프로시저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1번을 요청할 겁니다. 뭔가 응답이 오겠죠. 그 응답을 참조해서 새로운 2번 작업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결과가 돌아오겠죠. 세 번째는 그 결과를 참조해서 3번 응답을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에 따른 응답이 되도록 이런 순서로 일 처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웹서버에서 저장 데이터베이스에게 한 가지만 주면 여기서 1, 2, 3 일 처리가 다 끝났어요. 최종 결과 하나만 가지고 우리 웹서버에 넘겨주면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이제 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보안에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료가
웹서버에서 DB서버로 결과가 가고 한다면 이거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동적 쿼리문, 그렇게 동적 SQL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해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이 트래픽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트래픽을 가로채서 쿼리 명령문을 살펴보고 돌아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하면 그 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장 프로시저를 쓰면 그냥 한 번에 저장 프로시저 이름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만 가져가게 되죠. 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중간에 네트워크를 가로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안에 굉장히 유리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웹사이트 app 홍길동 아래 보면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고, 프로그래밍 기능 아래쪽에 저장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기로 하죠.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실행이 됩니다. 그냥 쿼리창이 하나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코드를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 코드를 입력을 할 겁니다만, 잠깐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빼기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주성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용이죠.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주성문.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게 있는데, 이 환경 하지 않아도 저장 프로시저에는 뭐 동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코드는 여기 있죠. 크리에이터, 프로시저,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지정합니다. 필요한 입력을 정의하고 비긴 엔드 사이에 내가 쿼리 문들을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 설정하는 것들이 크게 그 저장 프로시저 만드는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그냥 크리에이터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싹 지운 다음에 이런 코드를 입력하기로 하죠. 자, create procedure, 얘가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겠다, create 생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PROC add member라고 하기로 하죠. 보통 저장 프로시저를 그 SP 밑줄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의 이름을 지어라 라는 책들도 있는데, 이 방법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SP로 출발하는 저장 프로시저들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 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얘네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쪽에 PROC라고 붙여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붙일 이름이죠. add member, 회원을 추가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영역들이 입력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at이 붙어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자료형입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입력 자료형, 입력 자료형 이런 형태로 나열을 해놓게 되면 얘네들은 그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 얘네들을 값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add result, 얘네들은 int 정수형이고 out라고 되어 있네요. out는 우리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지금 현재 저장 프로시저가 동작이 될 텐데, 우리가 입력과 함께 웹서버가 DB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DB서버는 마지막 결과를 가져간다 그랬죠. 이 DB서버에서 웹서버로 가져가는 이 결과들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기술해 줍니다. add result int out,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그 파라미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begin and 사이에는 우리가 익숙한 구문이에요. insert into 구문이 들어있고 테이블 이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정보들, 필드들의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필드들에 맞춰서 입력으로 전달된 값들을 보내주면 됩니다. 다만 가장 뒤에 있는 세 개의 값은 get date true 1이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입력 작업은 끝납니다. 근데 해당되는 user id가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add result, 우리가 출력으로 가지고 나갈 거라 그랬죠. 여기 add result 값에다가 count 값으로 user id 값을 세보겠습니다. 조건은 방금 입력한 user id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만약에 여기에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0이라면 회원가입에 실패한 겁니다. 1이라면 회원가입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호출하는 위치에서 그 결과를 0인지 1인지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그 회원가입에 성공했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 프로시저는 어디서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DB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개발 도구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컴퓨터인 DB 서버에서 동작되는 것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부에서 동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해 보기를 하죠. 저장 프로시저 실행할 때는 exec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저장 프로시저 이름을 기술해 주죠. 그 다음에 필요한 이름들을 필요한 값들을 나열을 해줍니다. 입력값. 얘네들이 저장 프로시저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dd resul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output으로 정의를 해놨네요.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거다. 자, 우리가 이 결과를 가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담을 변수가 필요합니다. add result는 변수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변수. 그럼 이 변수가 선언이 되어야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선언해 주는 것은 이와 같이 해줍니다. declare 선언하다, add result 변수 이름 as integer 정수형 자료로. 그런 다음에 그 실행을 한 다음에 select add result를 해보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에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암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사용자 위에서는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왜 운영자도 몰라야 되죠. 그래서 그 암호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암호화를 하는 절차는 사용자 등록할 때도 받은 것을 암호화하고 사용자 인정할 때, 즉 로그인할 때도 암호화한 다음에 비교를 해줘야만 될 겁니다. 회원가입할 때는 암호화해놓고 로그인해서 암호화하지 않은 걸 하면 패스와 암호화된 루틴을 비교하면 늘 다른 거죠. 자, 암호화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 단넷에서 널리 쓰는 것은 MD 5번 방식과 SHA 1번 방식입니다. 그리고 암호화는 복호화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비밀번호 재설정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복호화 알고리즘도 제공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 복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MD 5번익은 SHA 1번익은 그 임의의 길이의 문자열을 고정된 길이의 이진 문자열에 매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MD 5번 알고리즘은 해시 크기가 128비트고 SHA 1 알고리즘은 해시 크기가 160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MD 5번 방식은 우리가 32자 형태로 결과가 나오고 SHA 1번 방식은 40자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암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학년 때 사용했던 방식은 system.web.security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고 forms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죠. forms authentication 점 한 다음에 메서드를 보면 이름이 굉장히 긴 게 있어요. 해시 패스워드 for storing in 그 config 파일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여기는 암호화할 문자열을 넣어놓고 암호화 방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두 개를 뭐 MD 5번 방식이나 SHA 1번 방식이나 메서드가 다르진 않아요. 여기에 인수로서 MD 5번으로 해라, SHA 1번으로 해라 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우리가 패스라고 넣어두면 SHA 1번은 40자로 이런 형태의 문자가 나오겠고 MD 5번 방식은 32자로 이런 문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Forms Authentication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동작은 되지만 조금 기분 나쁘게 그 경고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가 뜨기 때문에 얘네들을 직접 그 현재는 이렇게 권장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메서드를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보면 우리가 이런 MD 5번 방식이나 SHA 1번 방식으로 그 암호화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MD 5번 방식의 알고리즘을 구해서 직접 구현하도록 하죠. 자, 이것은 그 MD 5번 방식의 암호화를 하기 위한 getMD 5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듭니다. 입력으로 input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주면 그 MD 5번 방식으로 암호화된 문자가 나올 겁니다. 32자짜리 문자가 되겠죠.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는 7번, 8번에 있는 것처럼 system.security.cryptography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고 system.text라고 하는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합니다. system.text는 무엇을 쓰기 위한 거냐면 이쪽에 있는
스트링 빌드를 사용하기 위한 거고 MD 5번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저기 system.security.cryptography라고 하는 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구글링을 통해서 구한 코드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걔네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핵심은 사실은 MD5번 방식의 클래스에 들어있는 컴퓨터 해시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메서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얘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죠. 자, 그 MD5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MD5는 MD5번 방식의 클래스로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온 것을 바이트 배열로 그 ASCII 코드로 만들어서 바이트 배열로 이렇게 인풋 바이트라고 하는 곳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 인풋 바이트를 입력을 해서 MD5번 클래스의 컴퓨터 해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해시 바이트라고 하는 곳에 바이트 배열로 별도의 배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시 바이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자로 만들어주면 최종적으로 되는데 문자로 만들기 위해서 스트링 빌드를 이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시 바이트에 들어있는 길이만큼 우리가 그 여기에 저기 스트링 빌드에다가 그 내용들을 계속 append 추가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추가할 때 toString 그 바이트에 있는 값들을 toString 글자를 바꾸어서 추가하는데 x2번 형식으로 추가하는데 이걸 입력 포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맷 형식을 지정하는 거죠. 여기서 x는 16진수를 의미하고 2는 두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한 바이트를 16진수 두 자리로 표현을 해주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스트링 빌드에다가 차근차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얘네들을 글자로 바꾸어서 리턴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MD5번 방식의 인코딩된 문자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Verify Use ID 중복 검사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ID 중복 검사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 해당되는 ID가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Members table에서 레코드를 가져오는데 조건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ID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하고 물어보죠. 자, 우리가 셀렉트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디다 담는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SQL 데이터 리더 객체에다 담아주면 돼요. myReader 속에다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DBman 속에 이미 그 메서드 만들어뒀죠. execute reader. 우리 그 DBman의 execute reader를 호출하면서 쿼리문만 날려놓으면 그 결과들을 myReader 속에 SQL 데이터 리더 객체에 담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L 데이터 리더 객체의 리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뭔가 자료가 존재하면 결과가 true, 자료가 없으면 결과가 false로 나올 거예요. 결과가 존재하면 우리는 result 값을 true로 false로 만들어주네요. 결과가 존재하면 해당되는 ID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겠네요. 그냥 true를 유지한 상태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리더 닫아주고 연결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return result로 결과를 반환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register user.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쿼리문을 이용한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register user를 두 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using query라고 하는 걸 붙여서 이제 처리하고 하나는 using query가 없는 상태로 처리하기로 하죠. 입력으로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용자 정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죠. 그래서 걔네들을 좀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member do 클래스를 이용해서 MDO에다 담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 문을 만들죠. insert into 구문을 만들어요. 자, use id에 해당되는 것, 작은 따옴표, MDO에 들어있는 use id까지.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 작은 따옴표부터 그 암호화해서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1대1 매핑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insert into 쿼리 문은 아무런 결과가 없죠.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DBman에게 요청해서 execute non 쿼리 실행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DBman 닫아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한다 그랬죠.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속도가 빨라지고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하고 보안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장 프로시저를 쓸 거고 얘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register user. 그리고 얘는 반환형이 인테저 정수형이네요. 자, 우리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했을 때는 0이면 회원가입 실패, 1이면 회원가입 성공이라고 그랬죠. 그런 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테저 정수형으로 결과를 반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자료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MDO 클래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쿼리문을 만들죠. 커맨드 문을 만들죠. SQL 커맨드 객체를 만드는데 my command라고 만들겠습니다. 이때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저장 프로시저 이름과 그 SQL 커넥션 객체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저장 프로시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커맨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stored procedure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커맨드에다가 입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입력을 추가하는 것을 SQL 파라미터 클래스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람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파람에다가 SQL 파라미터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변수 이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자료형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이때 우리는 그 SQL DB 타입이라고 하는 열거형 자료를 이용해서 데이터 자료형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밸류 값에다가 MDO에 들어있는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커맨드의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add 형식을 통해서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해 나가면 되겠죠. 자, 유저 아이디 추가하고 패스워드 추가하고 네임 추가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큼 처리하면 되죠. 보통 이때 우리는 복사를 해서 쓰는데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위치 꼭 확인해야 됩니다. 변수의 이름, 변수의 자료형, 그리고 변수의 값 얘네들을 제대로 수정해 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부 이제 입력에 해당되는 자료들이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는 게 하나 있었죠. add result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add result를 가져오기 위해서 SQL 파라미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param out이라고 만들기로 하죠. 그 다음에 SQL 파라미터를 만드는데 이름은 add result, 그 다음에 자료형은 정수형이네요. 그리고 파라미터 out의 디렉션, 방향을 지정하는데 output이라고 지정하면 DB 서버에서 웹 서버로 전달해 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커맨드 객체 실행하고 파라미터 out.value 값을 가져와서 리절트에 담고 걔를 리절트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 execute stored procedure라는 걸 만들어 두었죠. 메서드를 DB맨 속에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저 루틴들이 아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맨드 객체와 파라미터 아웃풋만 우리가 여기에 전달해 주게 되면 그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결과를 우리가 정수형 값을 리턴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login.aspx.cs 페이지의 소스 코드 일부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I 버튼 레지스터 클릭에 현재는 코드가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다가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register.aspx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 register.aspx 페이지를 S 커먼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텍스트 박스들로 구현하고 암호 확인도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름, 별명, 이메일 다 하고 생년월일은 연월일을 우리 드랍다운 리스트로 구현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주소 또한 텍스트 박스로 구현했네요. 자, 텍스트 박스에 값이 입력이 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값이 입력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밸리데이션 컨트롤을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밸리데이션 컨트롤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밸리데이션 컨트롤은 대부분 required field validator입니다. 근데 걔가 아닌 게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 확인. 암호 확인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compare validator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우리가 그 형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egular expression validator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required field validator에 해당이 될 겁니다. 밸리데이션 컨트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 위치에서 한꺼번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테이블을 이용해서 위치를 먼저 좀 잡도록 하죠. 이와 같이 좀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테이블 태그 안쪽에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컨트롤들을 배치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ID 중복 검사 버튼은 유효성 검사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코지즈 밸리데이션 속성을 폴스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로그인 버튼도 코지즈 밸리데이션 속성을 폴스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밸리데이션 컨트롤들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컴페어 밸리데이터는 입력으로 주는 값이 두 개네요. 이게 뭘까요? 하나는 내가 검증할 텍스트 박스 이름, 또 다른 하나는 그 값과 비교할 대상, 비교 대상,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뭐 나머지는 별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또한 생년월일은 연월일을 넣는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에는 연에 해당되는 거, 여기 월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일에 해당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월에 따라서 날짜 수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월은 31일, 2월은 28일 혹은 29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0일 이런 따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가 잘못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여기 월에 따라서 여기 1에 출력될 위치를 29, 30, 31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날짜가 잘못돼 가지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월을 선택했을 때 여기 1의 그 1에 해당되는 아이템들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월에 해당되는 걸 따당 더블 클릭하면 그 저기 Selected Index Change드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코드를 추가하는데, 보통의 경우 우리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컨트롤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컨트롤이 우리 버튼들입니다. 텍스트 박스는 자동으로 포스트백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스트백 월을 선택하면 1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토 포스트백 속성을 true로 만들어서 그 포스트백이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하죠. 자, 이것은 디자인 소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regist.aspx.cs에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id 중복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해당되는 변수를 선언을 해두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계속해서 정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적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스태틱으로 선언을 했네요. 그리고 자료는 불형이네요. 만약에 중복 검사를 했으면 이 값이 true, 중복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false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는 false, 중복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멤버 DAO 클래스를 이용해서 MDAO를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지 로드입니다. 페이지 로드 if not is postback, 이제 익숙해졌죠. 처음 접속할 때 실행이 된다. 요만큼입니다. 자, 먼저 반복 처리하기 위해서 i라고 하는 값을 이제 미리 선언을 해두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우리가 datetime.now라고 하는 그 date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구해낼 수 있는데, datetime.now 그러면 현재 시간을 연월 일 시 분 조 천분의 1초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year라고 하면 현재 시간인 현재 연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현재 연도를 우리가 current year라고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1901년부터 현재 연도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계속해서 항목들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그 연도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미리 등록을 했다고 칩시다. 입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올해 이제 2020년까지 입력을 해두었겠죠. 만약에 해가 바뀌어서 2021년이 되면 사실은 소스 코드에 들어와서 입력된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프로그램으로 그 올해까지라고 선언을 해두게 되면 내가 그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 소스 코드에 들어가서 바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올해가
그 선택된 연도로 나올 수 있도록 처리했네요. 가장 마지막의 i에서 1901을 빼고, 이건 시작이 190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제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i 빼기 1901 빼기 1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현재 연도가 화면에 표시되겠습니다. 자, 다음 1월부터 12월까지 1부터 12까지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 월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추가를 하기로 하죠. 자, 다음 그 화면에는 1월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선택되게 하려면 selected index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1월에 해당되는 그 날짜가 30일까지가 그 1에 표시될 수 있도록 list birth month selected index changed 메서드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elected index changed에 의해서 1월로 바뀌었으니까 그 결과 1월은 31일까지 날짜들이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월에 해당되는 드랍다운 리스트를 selected index changed가 발생했을 경우, 이 경우는 월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daymax를 우리는 계산을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리스트 박스에서 내가 선택한 값이 2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daymax를 29일로 해주면 되겠어요. 28일, 29일, 유년의 경우까지 수용하기 위해서 29일이라고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4월, 6월, 7월, 9월, 11월의 경우에는 daymax를 30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디폴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날짜를 31일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최고 날짜, 가장 큰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아이템에 등록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리스트 박스의 날짜에 해당되는 아이템에 값이 있다면 걔네들을 먼저 지워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append를 통해서, add를 통해서 추가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에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지워줘야만 다시 1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1부터 daymax까지 for 문으로 반복 처리하면서 그 birthday의 아이템에다가 이제 i 값들을 차근차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id 중복 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id 중복 검사 버튼은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게 해놨죠. causes validation 속성을 false라고 해놨죠. 근데 id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 검사를 하면 그것은 쿼리문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if문을 통해서 id에 입력을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로 하죠. 텍스트 박스의 랭스가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는데 적은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겠고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0인 경우에는 값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디 값에다가 초점을 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그 아이디 중복 검사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MDA에 다 만들어 두었으니까 verify use ID를 호출하면 돼요. 텍스트 박스에 있는 ID 값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퀄이 아니죠. 그냥 이퀄이죠. 그러면 이 결과를 is ID duplication checked에 이제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참이면 요 영역이 실행이 되겠고 이 값이 거짓이면 이 영역이 실행이 될 겁니다. 먼저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을 보죠. 일단 중복 검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비밀번호로 옮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레벨 메시지 점 텍스트 그 레이블 메시지 영역에다가 이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찍어주면 되겠고 이제 아래 있는 패스워드에다가 초점을 주면 되겠네요. 자, 중복 검사에 실패했을 때는 메시지에다가 레이블 메시지에다가 이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고 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디에 들어있는 값이 무의미한 값이죠. 그래서 txt id 값을 이제 지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에다가 포커스 초점을 맞춰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버튼 레지스터를 클릭했을 때, 먼저 그 not is duplicate checked가 되면 이때는 중복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죠. 우리가 중복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하게 되면
외래키 제약 조건이 위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복 검사를 먼저 실행하라라는 메시지 보여주고 리턴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그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먼저 MDO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DO 클래스를 이용해서 MDO를 만드는데 필요한 값들이 ID, 패스워드, 그다음에 이름, 별명,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생일의 연, 월, 일, 그리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그 주소 이런 따위들이 필요한 입력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나 드랍다운 리스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MDAO를 구축을 하죠. 그 다음에 DAO 클래스를 만들고 MDAO 클래스에서 레지스터 유저를 실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쿼리문을 이용한 걸 이용해 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MDO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ponse.redirect로 처리하면 우리가 그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경우 그때는 우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우리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항상 우리는 프로필 페이지가 시작 페이지입니다. 프로필을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필 페이지가 떴겠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로그인해서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테스트 3이라고 넣고 아이디 중복 검사하고 나머지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겠습니다. 이때 뭐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분명 앞 페이지에서 테스트 3 회원가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3 패스라고 넣고 로그인을 누르면 당연히 실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근데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님의 아이디와 암호를 확인해 주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맞습니다. 회원가입할 때는 암호했는데 로그인할 때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로그인 페이지를 좀 수정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테스트 3의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이렇게 32자짜리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멤버 DAO 그 클래스의 일부를 좀 수정하기로 하죠. 멤버 DAO의 오센티케이터입니다. 오센티케이터에 보면 우리가 쿼리문을 넘겨줄 때 원래 여기에 PW라고 넘겨줬을 겁니다. 근데 PW 대신에 this.getMD5에 PW라고 입력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암호화된 루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짝 바꿔주면 우리는 기존의 로그인 루틴을 바꾸지 않고도 로그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요 테스트 3에 패스 넣고 로그인 했더니 로그인이 됐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네요. 갑자기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했어요. 왜 회원가입 페이지로 갔을까요? 프로필로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직전의 페이지를 리턴 URL로 등록을 해 놓는 거죠. 지금 로그인하기 직전에 우리가 무슨 작업을 했냐면 회원가입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했던 겁니다. 우리는 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세션 리턴 URL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회원가입할 때 리턴 URL은 어디서 지정하냐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지정이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의 페이지 로드 내부를 보게 되면 기존에는 세션 리턴 URL에 request.url left를 등록해 주기로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직전 페이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직전 페이지 중에서 어떤 특정 페이지에 왔을 때에는 여기에 리턴 URL에 등록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리턴 URL에 등록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보면은 레지스터 페이지, 우리가 다음에 만들 그 사용자 아이디 찾기 페이지,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 페이지,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이런 따위들은 우리가 리턴 URL에 등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여기 not이 붙어 있죠. 얘네들을 제외하고 세션 리턴 URL에 등록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앞서 봤던 다시 그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직접 실행을 해봤더니 테스트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쿼리문이 아니라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회원가입을 처리를 해보기로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egis.aspx
CS를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쿼리문을 이용한 그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MDAO에서 Register User Using Query라고 하는 것을 호출했었고,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결과를 받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리턴된 결과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회원가입에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MDAO.register user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1에 해당이 된다면 회원가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는 레이블 메시지에다가 회원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거짓이라면 0으로 넘어왔다면 회원가입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툴에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이렇게 회원가입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만약에 로그인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면 셀렉트 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테스트로부터 테스트 3까지 자료가 총 4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비밀번호는 패스입니다. 얘네들은 암호화 처리가 안 되어 있어 현재 사용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만간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야 되니까 비밀번호 재설정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면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깜지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 공부를 하고 그 깜지를 나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는 이미 좀 설명이 되어 있죠. 회원정보 변경, 탈퇴 처리, 승급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구글링에서 페이지 클래스를 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페이지 클래스를 우리가 요약을 좀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재정리를 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는 그 유태인 얘기가 있네요. 유태인이 그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한데 22%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태인입니다. 우리가 그 유태인이 특별하게 뭐 IQ가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약간 높은 편이긴 한데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태인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은 교육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너 뭐 배웠니?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니? 이렇게 아이들에게 묻는데 비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 뭐라고 말씀드렸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가르치는 사람보다 넘어서려면 가르치는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생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여러분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